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월급의 일정 비율을 S&P 500에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미래의 어느 날엔가 매년 늘어나는 수익금이 이 회사에서 버는 월급보다 많아지면 회사를 관두고 새로운 삶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과 희망으로 S&P 500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대략 그 시기는 2030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해는 멀리 가려면은 좀 쉬었다 가라는 말처럼 저희 아내가 이제 공무원인데 1년간 직장에 휴직을 내고 어, 제가 버는 월급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외벌이 모드가 되었기 때문에 투자금 증액은 당분간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달성률 자체가 이제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저희 가게에 재정적으로 큰 이벤트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에 이제 S&P 500과 슈도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계획 중인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월에 강남 쪽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그리고 은행권에서 이제 대출금리나 뭐 영업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부에서도 어, 너무 금리를 높여받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은행들 너무 큰 에대마진을 갖지 마라 하는 것 때문에 부쩍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한 2월 달에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괜찮은 가격에 서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잠시 했었습니다. 하지만 3월 24일에 다시 강남 3구와 이제 용산 전 지역이 다시 토지허가 거래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제 우리 확대 적용돼 버린 거죠. 구 전체로 예전에는 몇몇 동 관련돼 가지고 잘 오르는 아파트만 지정이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확대 적용되면서 이게 뭐죠? 제가 사는 동네는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쪽인데 괜히 이런 매수 심리 위축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동안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상해졌다 생각이 들었고요. 원래라면은 이제 세네 팀 정도는 이제 뻔질나게 집을 보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갱노노에 저희 단지 실거래가 뜬 걸 보니까 제가 내놓은 가격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을 보고 우리도 결국 팔려면은 호가를 더 낮춰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차피 시장 상황도 안 좋은데 그냥 여기서 좀 더 살면서 다음 상승장이 올 때까지 적어도 지금같이 얼어붙은 매수 시장보다는 좀 거래가 풀리는 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이런 배짱 튕기는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주식 투자가 였다면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파트 투자라는 게 하락했을 때는 존버하면 되니까 이제 살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몸소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올라서 팔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사실. 하지만 당장은 내가 이 한 몸을 누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 없이 존버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도 아파트 같은 수익 실현 전에 내가 보유 중에 하락을 하고 있더라도 효용 가치를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를 잘했다 이런 효용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수익 실현도 좋지만 이 배당금 자체에도 비중을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아파트가 안 팔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S&P 500 주가 자체도 이렇게 금요일 날 또 대폭 하락을 했는데 아직 이거 반영이 안 된 계좌 정산 내역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또 계좌가 큰 폭으로 빠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S&P 500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5년째 S&P 500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이런 정도의 하락 행보장은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다지 놀랍지도 않습니다만은 이게 자산의 큰 비중인 아파트 매도 지연까지 겹치고 보니까 사실 이번 주는 짜증이 좀 났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현금이 풍부해가지고 S&P 500이 이렇게 하락할 때 공격적으로 사모을 수 있었다든지 혹은 주가가 쭉쭉 올라서 계좌가 늘어난다든지 했으면은 일상이 더 즐거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주가가 하락해도 공포에 질리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추매로 접근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에서 이제는 꽤나 성숙한 투자자가 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여전히 투자 성적에 일상의 기분까지 영향을 받는 어리석은 투자자였던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뿐이긴 하지만 S&P 500 투자 일지를 남기는 뭐 이런 유튜버로서 이래도 되나 싶긴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는 투자일 뿐 돈을 불리기 위한 이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 결코 삶의 그 목표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경계가 무척 모호하죠. 그래서 내가 과연 이번 주에 그랬던 것처럼 집이 팔리지 않아서 S&P 500 주가가 하락해서 내 자산의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당장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와 지금 이 순간은 전혀 달라질 게 없다는 거를 좀 항상 염두를 해두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해도 실거주로 쭉 몇 년 더 살고 나면은 결국 고점을 회복한 역사를 보여줬던 서울의 아파트처럼 저는 그저 회사 잘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고 강아지랑도 잘 놀아주고 잘 자고 운동도 하고 가끔씩 월급 내에서 쇼핑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모든 건 순리대로 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독일의 철학자죠. 여기서 제 고민의 해답을 찾던 중에 오랜만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보게 되었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과연 어느 단계에 속할까 알아봤습니다. 가장 낮은 생리적 욕구 바로 윗단계인 2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에 돈과 일자리 이런 게 속하더라고요. 이것도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은 답변을, 이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퍼온 거고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이거는 안전에 대한 욕구에 해당한다. 재정적, 경제적 안정, 불확실성 해소. 네, 안전 욕구가 주된 동기라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어쩌면은 이런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 더 높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욕구인 소속, 자존, 자아 실현 욕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돈은 그 하위의 하나의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뒤집어진 매슬로우 욕구 5단계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자아 실현 욕구가 없진 않겠죠. 하지만 이게 가장 적은 비중, 점점 더 이루어 갈수록 중요해지는 거죠. 제 삶에 있어서. 마지막으로는 돈돈거리는 안전의 욕구가 커지고, 마지막으로는 동물처럼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이런 생리적 욕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산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사회화된 인간이니까 너무 돈돈거리지 말고, 네, 진정한 자아 실현을 좀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서 투자에 제 인생이 잠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영상은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